판타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서양 판타지, 현대와 결합된 현대 판타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맛보는 웹툰 리스트 이마툰입니다. 오늘 소개할 웹툰, 다양한 판타지 웹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에 연재하는 정령왕의 딸입니다. 물의 정령화 엘라인과 계약한 하프엘프 주디스, 두 사람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주디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족과 계약하여 엘라임의 자식을 임신하게 됐고 아이를 낳은 후 대가를 치러 죽게 됩니다. 엘라임은 주디스가 죽었다는 사실과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은 아이를 다른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현실 세계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그녀, 다행히 지나가던 가족에 의해 구출하게 됐고 헤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가족의 일원으로 1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화가 누그러든 엘라임은 죽은 주디스가 남긴 편지를 보고 편지의 내용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수영장에 있던 헤인을 다시 원래 세계로 데리고 옵니다. 물에 빠져 기절한 후 눈을 뜬 헤인은 처음 본 정령과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현 상황을 알기 위해 집 밖을 나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시 기절했고 눈을 뜨자 그녀의 아버지 엘라임과 첫 만남을 가집니다. 엘라임은 현 상황과 세계에 관해 그녀에게 알려주고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니의 현실 부정 발언에 화가 난 엘라임은 자기 자식에게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의 주제가 친엄마로 옮겨진 뒤 주디스가 죽은 원망을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첫 시작부터 어긋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둘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정령왕이 딸바보가 되어가는 헤이니의 판타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꼬이고 시작하지만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한 헤이니가 몰래 가출하면서 보여주는 그녀만의 판타지 이야기와 점차 딸바보가 되어가는 엘라임의 모습이 흡족스러웠습니다. 현재 9월 3일 기준 최신화 79화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일요일에 연재하는 정령 용사꾼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초인, 그들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주인공 건우도 초인을 동경하여 초인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깨달아 31세의 귀농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빚이 있던 터라 돈이 비싼 특수작물 재배를 고민하였는데 새싹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집에 가져옵니다. 건우는 싹이 범상치 않은 특수작물이라 판단했고 농지 한 곳에 재배합니다. 건우의 정성에 보답하듯 새싹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는 새싹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정령 농사꾼이 됐다는 각성 알림이 왔고 새싹으로 판단되는 아이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건우는 전투 능력이 없다는 것에 아쉬웠지만 귀여운 정령 하와를 만났다는 것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의 능력을 살펴본 건우가 하와에게 제일 잘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자 하와는 뜬금없이 크게 외쳤습니다. 곧바로 바람의 정령왕이 나타났는데 화가 난 그녀에게 사소한 것을 부탁한 뒤 잘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건우는 하와를 집에 데려와 방금 상황과 하와에 관해 잘 설명하여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하와와 함께 농사를 시작한 건우는 그녀와 정령의 힘 덕분에 손쉽게 농사를 할 수 있었으며 초인협회에 초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와를 만나 정령 농사꾼으로 각성하여 함께 농사를 짓게 된 건우와 하와의 귀여운 농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와의 귀여움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와 외에도 나중에 나오는 정령 혹은 몬스터가 있는데 걔네들도 너무 귀엽습니다. 또한 은은하게 녹아드는 건우와 하와의 이야기 또한 꿀잼입니다. 현재 9월 3일 기준 최신화 60화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에 연재하는 낭성기환담입니다. 상군을 토벌하기 위해 산을 올라온 사냥꾼들, 그들은 덫을 미리 설치했지만 소용없었으며 상군의 손에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상군에게 제물로 바칠 아이를 선정하여 상군이 있는 동굴에 갖다 바칩니다. 동굴 앞에 도착한 초아는 상군에게 시집가는 걸로 알고 있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상군과 마주치자 엉뚱한 소리를 얘기합니다. 상군은 관심 없다며 꺼지라고 호통치는데 초아는 무서운 낭군의 모습에 벌벌 떨어 결국 울고 맙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던 상군은 울음소리가 싫어 뚝 그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소용없던 탓에 해결 방안으로 하룻밤 머무는 것을 허락하여 해결합니다. 다음날 상군은 초아와 대화하여 초아를 보낸 마을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했는데 그녀를 곁에 두기 싫어 산삼 몇 뿌리를 주며 다른 마을에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초아는 헤어지기 싫었던 티를 냈는데 상군은 산삼을 팔아 혼수를 마련하고 오라고 그녀를 속입니다. 상군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을에 간 초아는 산삼을 팔려고 했으나 김부자의 이기적인 욕심에 걸려들어 방망이로 맞고 산삼까지 뺏기게 됩니다.
다친 심신을 이끌고 상군이 있던 장소로 간 초아. 하지만 아무도 없어 실망하려던 때 창기가 그녀를 유혹합니다. 때마침 초아를 걱정하던 상군이 나타나 창기를 물리치고 그녀를 때린 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귀신의 피를 가진 초아와 산속의 주인인 호랑이 상군, 두 사람이 맞이한 험난한 상황 때문에 잠시 헤어졌다가 후에 만나게 되는 상군의 성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봤을 때 호랑이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결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달랐지만 정말 개꿀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재밌게 봤지만 의외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소개하게 됐습니다. 현재 9월 3일 기준 최신화 43화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판타지 웹툰 추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판타지 웹툰이 궁금하시면 좌측에 보이는 영상을, 다른 웹툰을 소개받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빠빠.